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중국과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이 있을 거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특별한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첫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다만 고율 관세를 낮추기로 할 수 있고 그게 해빙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 정도 매기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냐면요. 그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0%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의 한 65% 정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에 의하면 결국 중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한 고율 관세를 매겼다. 이런 해석도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전에 영국과의 개괄적인, 그렇죠? 무역 협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관세가 10%였습니다. 자동차 10만 대까지는 10%였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저 관세는 10%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관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트럼프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최초에 발언했던 25%의 기본 관세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이 분위기가 형성이 살짝 되고 있는 겁니다. 아, 트럼프하고 협상만 잘하면 관세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을 통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 그 자동차에 10% 관세를 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농산물이 들어가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걸 주게 되면 관세는 내릴 거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형성된 영국과의 협상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과의 관세 80%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과정 정도에 불과하지 이게 진짜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그 상호관세 25%에 대한 기본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위로가 되는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이 급락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표도 없었고 실적 발표도 없었는데요. 다만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좀 많았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FOMC 회의를 할 때 금리 인하를 하라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연준은 금리는 안 했어요. 만장일치 동결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고 연준이 회의를 3번을 했는데 3번 다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우세하고 대세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연준위원들 발언들을 보면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책 목표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론적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간 낮아지고 있는 그 흐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낮아지면 금리를 해야 되는데 관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고요. 또 애틀란타 연은 총재 래퍼 브로스틱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 회복력이 약할 거다. 지금 이 발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좀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준 의원들은 미국 경제가 지금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초 예상보다는 회복력이 약할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은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표는 좀 다른 모습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마이클 바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관세부가로 올해 말부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국과 해외 경제 모두 성장률이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클 바가.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낮아진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고 그 후에 금리를 하겠다라는 게 연준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를 결국 이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면 결국 연준은 6월 달에 FMC가 한 번 또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죠. 지금 현재 보면 82% 정도가 동결 가능성이죠. 그러면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동을 언제쯤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연준은 분명히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4%대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 4%대가 미국 경제를 흔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소비자들, 국민들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무역 관세로 인해서 무역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면 소비까지 없는 기업이 생산이 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연준은 금리를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그걸 언제 할까요? 6월까지는 없다고 보면 최소 관세 반론을 하고 진행한 시점 2월이지만 실질 협상은 영국이 시작됐으니까 협상이 6월에 일부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이후로 3개월에서 4개월을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10월 정도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정확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번에도 확인됐지만 정치적 압박은 다 그냥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치적 압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결국 10월 정도를 타켓으로 보고 시장을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과 다우를 보시면 이제 요거 지금 나스닥이 많이 오르죠. 우리나라 시간에서 오르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윗끌망인데 위쪽으로 좀 한번 힘을 쓰려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세에 대한 부분, 트럼프가 최저 관세 10%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거든요. 인정한 부분이 있었고 제로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우와 나스닥의 모습 보시면, 다우의 모습 보시면, 나스닥과 다우의 모습 보시면, 다우는 지금 60일선 목요일 날 돌파 시도했다 무너졌고 60일선 5일선에 갇혀있는 흐름이죠. 저는 뭐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돌파가 된 후 5일선 지지력 테스트 확인, 뭐 이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 내에서 중요한 기업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조금 300불을 회복했다고 봐야죠. 300불 회복을 못했네. 회복하다가 말았네요. 그렇죠? 300불을 회복하다 말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얼마까지 갔었냐면 307불까지 갔었네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고점을 달 돌파를 중가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일론 머스크가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가서 에너지 효율부인가요? 거기 가서 뭔가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회사도 자기가 최대 지지자고 최대 기부를 했는데도 뭐 애누리 없이 자동차에 대해서 무너뜨리니까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거에 대한 반영. 지난번에는 이게 경제 효율부에 갔다 그래서 날아갔는데 이제는 복귀한다고 올라가는 흐름. 특이한 거죠. 시장은 항상 특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10월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금통위가 29일 날 있어요. 지금 뭐 아직도 17일이나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 분위기 띄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그리고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뭐 시장에서 5월에 비컷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비컷 얘기가 살짝 나와요. 비컷 단행할까? 저는 비컷 못 한다고 봐요. 비컷 할 거면 지난번에 0.2하고 이번에 0.2 하지 뭐하러 안 하고 비컷을 합니까?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제 생각이니까 비컷을 하면 좋죠. 뭐 시장은 뭐 금리가 내려오면 좋죠. 물론 뭐 대출이자는 내려오지 않고 있고 뭐 은행이자는 올라가지 않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금금리는 안 올라가잖아요. 조금 몇 개. 대출이자는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선거가 6월 3일인데 금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비컷을 하려면 굳이 이렇게 대놓고 할 필요 없이 지난번에 0.2하고 이번에 0.5가 맞죠.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한은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이창용 총재가. 현재 우리나라 그 각 지표 나오는 거 보면 0%대 성장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대. 그래서 연내 3회 이상 인하할 거다라는 게 대세거든요. 연내 3회. 근데 지금 미국과의 금리차 맨날 얘네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살거나 봐야지 무슨 금리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 결국 할 거고요. 거기다가 미국 약달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원달러가 강해졌어요. 1,400을 살다가 이탈한 상황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못한다. 그렇죠? 미국 금리차 때문에 못한다.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하는 맞을 건데 비컷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비컷을 하면 좋죠. 근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비컷 할 거면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이번에 한 번 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원달러가 1,400원에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1,400원 딱 걸쳐서 흐름. 근데 저는 좀 지난번에 말씀 1,320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수목금 죄송합니다. 목금토랍니다. 수목금에 매수를 했죠. 선물도 계속 매수 유지 분면에 있고요. 이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의 기환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까 미국이 약달러에서 무역 적자 해소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있고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달러가 높아진 거지. 집값이 올라가고 소비가 많았기 때문인 거지. 이 약달러가 무역 적자 해소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더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